안녕하세요. 글로벌 센스입니다. 최근 한국 기업들의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는 앞으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포스코 내년 간판 제품이 인도 이륜차 연료탱크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포스코는 9일 인도 이륜차 연료탱크에 들어가는 표면 도금 전기 아이언 도금 간판 양산품을 지난달 조초라에 인도에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13억 명의 인구를 가진 인도는 세계 최대의 이륜차 시장에 이르합니다. 인도 국내 이륜차 판매 대수는 연간 2천만 대에 이르며 이것은 승용차와 트럭의 판매량을 합친 440만 대보다 약 5배 가량 많은 규모로 인도에서는 승용차보다 이륜차가 국민들의 실생활에 더 밀접한 국민차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차보다 이륜차가 훨씬 더 많이 보이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천만 대의 이륜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들과 도로 사정이 그리 좋지 않은 탓에 평소에도 도로에 먼지가 많이 쌓여 있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먼지들이 쉽사리 흩날리는 등 인도는 전 세계에서 대기 오염이 가장 심각한 국가로 WHO 조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2018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 기준 세계에서 대기 오염이 가장 심한 10개 도시가 모두 인도 도시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WHO가 2018년에 밝힌 2016년도 세계 108개국 4,300여 개 도시들의 대기 오염 측정 결과에 따르면 대기 오염이 가장 심한 15개 도시 가운데 14개가 인도의 도시들이었습니다. 의과가스티 난셋에 기대된 한 연구는 인도에서 2017년 한 해 동안 대기 오염과 관련된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무려 124만 명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폐 기습기까지 침투해 뇌졸중과 심장질환, 폐암, 만성 폐혈성 폐질환과 호흡기 질환 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자칫 사람의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는 위험한 물질로 간주됩니다. 인도 수도 뉴델리의 어린이 3명 중 1명은 폐 기능이 손상되어 있으며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인도 정부는 심각해질 대로 심각해진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배기가스 배출 기준인 BS6의 도입을 결정하였고 올해 4월부터 발효되었습니다. BS6는 유럽연합이 정한 배출 규제 중 가장 높은 단계인 유로6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도 정부는 환경오염 개선을 위해 현행 BS4에서 BS5를 생략하고 더 높은 단계인 BS6로 전환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인도에서는 새로운 배기가스 기준인 BS6를 통과한 차량이 출시되기 전까지 소비자들이 구매를 미루는 등 차량 내수 시장이 일시적으로 침체되고 기존 차량은 내년 4월까지 새로운 기준에 맞춰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인도 이륜차 제조업체들은 정부의 이런 노력에 발맞춰 정부 규제에 대응하고자 유해가스 발생이 적용되는 연료 분사 방식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연료 탱크 소재가 강화돼 전기 아이언 도금 간판에 대한 수요는 늘었고 이에 따라 일본의 전량 의존했던 수입 매체가 다변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는 인도 가공법인과 기술서비스 센터를 통해 이 같은 현지 사정과 고객 요구사항을 파악한 데 이어 포항제철소, 연구소, 마케팅, 해외 법인 등 관련 부서와 협업해 지난달 신제품인 이륜차 연료탱크용 평면 도금 전기아이언 도금 간판을 출하해 인도에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포스코가 수출한 평면 도금 전기아이언 도금 간판은 내연 간판의 전기화학 방식으로 한쪽 면에만 아이언 도금 처리를 한 제품으로 마모와 부식에 잘 견디는 내시성과 용접성을 인수해 인도 이륜차 연료탱크 소재로 쓰기 안성맞춰봅니다. 그동안 이 제품은 전량 일본에서 공급됐으나 올해 인도 정부가 배기가스 배출 규제를 대폭 강화함에 따라 시장이 확대되면서 포스코가 진출할 길이 열린 것입니다. 간판은 크게 열연 간판과 내연 간판으로 나뉘는데 열연 간판은 쇠물을 가공해 나온 평평한 판재 모양의 슬래브를 800도씨 이상의 고온의 온도에서 누르고 늘려서 두께를 얇게 만드는 간판으로 건축 자재 등으로 쓰입니다. 이 열연 간판은 성원에서 제공해 나오는 제품이 냉연 간판이며 열연 간판에 비해 두께가 얇고 두께 정도가 우수하며 표면이 광택이 날 만큼 매끈하고 또한 프레스 가공에 잘 견디고 가공이 용이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차체나 전기, 가전제품 등에 주로 사용됩니다. 포스코는 이 냉연 간판을 인도 시장 요구 사항에 맞게 처리하여 새로운 제품인 평면도금 전기 아이언 도금 간판을 만들었습니다. 제품 개발 6개월 만에 재료 인증부터 품질 인증서 체결까지 마친 포스코는 지난달부터 본격 양산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포스코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침체한 철강 수요 분위기를 반등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인도 제조업체는 소재 수거 안전성을 확보하고 친환경 이륜차를 생산할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모든 과정과 결과를 코로나19로 인해 인도 현장의 인력을 발견하지 않고도 비대면 마케팅으로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포스코는 향후 2주차 이용 비중이 높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도 제품 판매를 확대하는 한편 영상회의를 활용한 비대면 마케팅으로 신규 고객 유치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최근 대형 수주 이자를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1위 통신 사업자이자 이동통신 매출 기준 세계 1위 통신 사업자인 버라이즌과 약 8종 규모의 5G 네트워크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 통신 장비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이며 이로써 삼성전자는 미국 5G 시장에 본격 진출하게 됐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삼성전자는 버라이즌의 5G 이동통신 장비를 포함한 네트워크 솔루션을 5년간 공급하고 설치 유지 보수를 하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300조 규모의 세계 최대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이자 세계 기술국 투자의 20에서 25%를 차지하는 미국 시장 진출 20여 년 만에 핵심 장비 공급자로 인정받게 되면서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유럽 등 다른 지역에서도 추가 수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국내 통신사들과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한 데 이어 미국에서 버라이즌, AT&T, 스프린트의 5G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일본에서는 KDDI와 장비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번 수주로 신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생긴 수주 공백을 늘리면서 많은 중소협력사들의 매출 확대와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전자는 국내 중소장비 부품회사 86기사와 협력해 네트워크 제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5G 장비는 국내 부품 비중이 40에서 60%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 최대 시장이 미국의 2기 사업자인 버라이즌에 5G 장비를 대규모 공급함에 따라 삼성전자와 함께 국내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동반상봉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버라이즌과의 계약으로 5G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을 현재 16%에서 목표치 20%에 다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델오로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전세계 5G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은 화웨이 32.2%, 에디슨 24.5%, 노키아 18.3%, 삼성전자가 16.6%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8년 삼성전자 점유율은 5% 정도였습니다. 화웨이가 여전히 시장 점유율 1위이지만 최근 미국 무역 분쟁으로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이달 15일부터 본격 시작되며 화웨이의 점유율은 점차 낮아지고 그 영향으로 에디슨, 노키아, 삼성이 반사 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달 미국 IBM의 차세대 서버용 전화 처리 장치 파워10을 위탁 생산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달 엔비디아의 신형 그래픽 처리 장치를 수주한 소식도 알려졌습니다. 엔비디아는 글로벌 GPU 부분의 최강자로 최근 인텔을 제치고 미국 반도체 기업 시가총액 2위 자리에 올라 화제가 된 기업입니다. 이일 반도체 업계와 외신들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이들 차세대 GPU 지포스 RTS 30 시리즈를 런칭하고 신제품은 삼성전자의 팔라노 파운드리를 통해 생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동안 대만의 TSMC의 공장을 이용해 반도체를 생산해왔습니다. 젠슨 후안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이 신제품 온라인 출시 행사에서 지포스 RTS 3090, 3080, 3070칩을 선보이며 이전 모델에 비해 2배 이상의 성능과 2배 가까운 전력 효율로 비디오 게임 그래픽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는 기존 제품보다 성능이 2배가량 향상됐지만 가격은 동일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은 고가의 극저해서 설비가 필요하지 않은 8나노 공정으로 만들기 때문인데 전 세계에서 7나노 이하 반도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업체는 TSMC와 삼성전자 두 곳뿐이며 8나노 공정은 삼성전자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올 하반기 5나노 공정 양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GB 투자증권 김현재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의 신제품 수주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실적 개선 효과와 함께 모바일용 스무칩뿐만 아니라 PC용 빅칩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레퍼런스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4분기부터 퀄컴의 5G 모바일 AP 제품도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퀄컴은 지난 3일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인 독일 베를린 국제가전박람회에서 5G 보급형 스마트폰에 탑재될 모바일 AP 스냅드래곤 4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이날 퀄컴도 중저가 스마트폰에 주로 탑재되는 보급형 AP인 스냅드래곤 4 시리즈가 내년 초부터 5G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단말기전 샤오미, 오포, 모토로라 등 중저가 스마트폰 제조사 등과 협력해 내년 초부터 선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삼성전자가 이 스냅드래곤 4 시리즈의 생산을 맡게 된 것입니다. 퀄컴은 작년까지 플래그십 플랫폼인 스냅드래곤 8 시리즈로만 5G 제품 출시했다가 올해 들어 중고가형 7 시리즈와 6 시리즈의 5G 제품을 공개했습니다. 퀄컴은
퀄컴이 중저가 스마트폰으로 5G로 확대함에 따라 내년부터 인도 동맹 어떤 시장에서 5G 교체 수요가 촉진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IBM, 엔비디아, 퀄컴 고객사를 확보함에 따라 파운드리 업계 1위인 TSMC와의 시장 점유율 격차를 빠르게 좁혀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가 TSMC를 제치고 초대형 고객사인 인텔과 AMD를 신규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의 CPU 제조 업체인 AMD와 그리고 최근 7나노미터 CPU 외주화 가능성을 언급한 인텔과도 수주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TSMC의 물량을 상당 부분 가져옴으로써 1, 2기 간 점유율 격차를 점차 좁혀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예상 점유율은 TSMC가 53.9%로 1위이며 2위인 삼성전자가 17.4% 정도로 예상됩니다. 삼성은 지난해 4월 비전 2030을 발표하고 오늘 2030년까지 메모리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파운드리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도 글로벌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에 2030년까지 13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B 투자증권은 2017년에서 2019년 11조 원 수준에 그쳤던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매출이 3분기 엔비디아, 4분기 퀄컴 양산을 계기로 올해 15조 원, 내년에는 20조 원까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버라이즌과의 8조 원대 5G 네트워크 장비 계약에 이어 시스템 반도체 연쇄 수주 소식이 이어지면서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실적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와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2년 만에 10조 원대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매출액은 52조 9,71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2%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8조 1,550억 원을 기록해 같은 기간 26% 증가하여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올해 3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시장에서 선전하며 뛰어난 실적을 거두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현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글로벌 센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